7월 1일 실시된 러시아의 헌법 개정 투표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헌에 갑자기 북방 영토는 물 건너갔다면서 분노가 아베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주고 뺨 맞는 식이 되어버렸고 그동안 알랑방구 외교로 북방 영토가 해결될 것처럼 큰 소리를 치던 아베는 유구무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의 장기 집권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북방 영토 개헌 소식과 반응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전체 133개 조항 중에 46개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주권을 강화하는 형식이지만 가장 주목받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2차례 연임한 사람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 라는 규정으로 장기 집권을 방지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백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즉 푸틴은 기존 임기가 0이 되면서 4기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72세에 다시 출마를 해서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2차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푸틴의 장기 집권 개헌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영토의 할양을 금지하고 이항을 촉구하는 것 같은 호소도 불법화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우크라이나와 영토 분쟁 중인 크림반도와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남쿠릴 열도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조치입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일본의 남쿠릴 열도를 한 개 섬이라도 할양하는 것은 헌법 위반 사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은 즉시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러시아 헌법에 북방 영토 양도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개헌 법안에 이웃 나라와의 국경 획정을 제외하고 영토 할양을 향한 행위나 호소를 용납하지 않고 라는 내용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와의 국경 획정이라는 방식으로 러시아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방 영토를 사실상 관할하고 있는 극동 사할린주 리마렌코 지사는 러시아 영토의 불가분성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다. 러시아 국민은 영토 문제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개헌으로 일본의 영토 요구를 봉쇄할 수 있다 라고 발표했으며 이 성명은 푸틴 정권의 의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7일에는 북방 영토 주변을 포함한 오호츠크의 전역에서 9월 18일까지 지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 자국의 영토이다 라고 강조하며 일축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북방 영토 4개 섬의 반환에 전혀 진척이 없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2개 섬이라도 반환으로 협상 정책을 양보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더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아베는 그동안 푸틴이 러시아 국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푸틴의 결단만 있다면 2개 섬의 반환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푸틴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의 푸들에 이어서 푸틴의 푸들로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아베는 2019년 6월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공동경제활동과 쓰레기 감축 대책 등을 합의하면서 러시아의 G7 복귀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1956년 럴 공동선언에서 명기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인도한다도 가능하고 푸틴이 결단을 내리면 플러스 알파의 결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 열도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방 영토에 관해 교과서에도 수록했으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자료집과 대책 조직을 세워서 오랜 기간 교육과 시위와 세미나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일본의 지도를 보면 남쿠릴 열도는 홋카이도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아베는 그동안 3천억엔, 한화 약 3조 3천억 원의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러시아와 도시개발, 에너지, 중소기업, 산업 다양화, 극동개발, 첨단기술 교류 등의 경제 협력을 북방 영토에서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4개 섬에 일본의 법률이 영향을 미치도록 해 이들 지역에 자신들의 주권이 있음을 드러내는 선례를 남겨서 이를 토대로 나중에 러시아로부터 이들 섬을 되돌려받겠다는 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에게 뭐 하나 얻는 것도 없이 돈 주고 뺨 맞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베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연일 기죽은 아베, 모든 것이 힘들다 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베가 큰소리친 북방 영토를 깨끗이 날려버린 러시아의 개헌 소식이었습니다. 이란의 대표 미디어 테헤란 타임스가 충격적인 보도를 하나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 등을 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황이 다시 진정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이란에 쉽게 돌아올 수 있었고, 이란은 다시 두 팔 벌려 한국 기업들을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제재가 해제돼도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아시아 기업들에 경고한다 라고 전하면서 특히 한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가 이란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란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를 환영해 왔다. 이란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의 이란 가전 및 전자제품 시장의 평균 점유율은 30%를 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50%를 훨씬 웃돌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여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란 언론사들이 발표를 하자 이란이 삼성을 쫓아냈다는 식의 한국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란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이란과 수출입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도 완전히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삼성전자는 이란 현지에서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기업들의 이란 철수 소식에 이란 미디어 테헤란 타임스는 이란 고위 관리들이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 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란 정부는 이란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고품질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며 한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이란 자국 기업들을 키워 메꾸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이란을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 시청률은 90%, 대장금의 주연 배우 이영애가 한양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한양대 교수는 이란에서 최고의 특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 사람들은 월드컵에서 한국과 일본이 붙으면 무조건 한국을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스마트폰도 한국의 삼성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웨이, 애플, 샤오미를 모두 합쳐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한국과 한국 제품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냈던 이란이기에 이번 한국 기업들의 철수 결정에 상당히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란과 계속해서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은 또 불가능하죠. GDP 500조 원의 이란을 위해 이경 4,700조 원의 GDP를 보유한 미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사실 이란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삐지기 시작한 시점은 삼성전자가 이란 내 갤럭시 스토어에서 유료 앱 서비스를 중단시켰을 때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무료 앱들도 더 이상 이란 내에서 다운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의 나나카르 국장은 삼성전자의 서비스 제한으로 이란의 앱 개발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삼성전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여기에 세이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전자의 이란 내 매장 간판을 철거해버리는 사진 한 장을 게재해 충격을 주었는데, 삼성전자의 간판을 철거한 후에 삼전자 라고 적힌 간판을 새로 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전자는 이란 내에서 삼성전자 제품 유통과 조립, 애프터 서비스까지 대행한 이란 회사인데요. 조만간 삼성의 제품들을 새로운 브랜드로 대체할 것이라고까지 밝힌 것으로, 자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기가 막힌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란과 무역을 가능하게 하여 지금 상당히 삐져있는 이란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도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를 하는 대신 은행이 보증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거래 정보를 미국의 재무부에 상세하게 공개한다는 것이죠. 미국도 이러한 한국의 제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이미 스위스가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과 조율을 마치고 이란과 실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위스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를 하는데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거래가 없음을 스위스 은행이 보증하는 동시에 거래 내역을 미국 재무부에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로 255만 달러 상당의 스위스 약품을 이란에 수출하였다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신속하게 조율을 진행 중인 동시에 이란에 한국의 실무 대표단을 이미 파견하여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최근 이란이 미국의 제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까지 전한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미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빛을 발휘해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